자, 2024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작년이죠. 공통수학 1이 아니라 수학상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었던 이종 교육과정. 하지만 범위와 내용들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시험지가 실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지나가고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에 보니까 두 개의 다항식 a하고 b에 대하여 a-2b를 구하랍니다.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3y제곱 마이너스 2배의 3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2y제곱 전개시킨 후 동류항끼리 잘 갖다가 묶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두 번째 2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i면 안에 있는 개수들이 모두 다 실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도 근일 수밖에 없다? 1-i도 근일 수밖에 없다. 켤레근 성질이죠.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 1 플러스 i하고 1-i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두 번째 1 플러스 i하고 1-i 두 개를 갖다 곱한 건 a분의 c. b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용해서 a값, b값 구하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은 어쨌든 문제를 풀면서 설명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정도의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하나씩 결론을 내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초반의 문제들은요.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오케이? 3번으로 갑니다. fx는 저렇게 생겼는데 x-2로 나눠 떨어진대. 그 얘기는 뭐야?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나머지가 0인 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fe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a 값을 구하십시오. 갖다 집어넣게 되면 8-12 더하기 2a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요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데 a를 x 더하기 1로 나눴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고 하는 몫이 생기고 쭈르륵 계산해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5라고 하는 나머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a는 역으로 유추해 봤을 때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를 갖다 곱하고 거기다 마이너스 5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준 거니 저 우변에 나와 있는 식만 잘 전개시켜서 계산하시면 다항식 a가 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몫과 나머지가 생기는 과정들을 역으로 정리를 해서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5번에 보니까 x제곱 더하기 2x-4가 a 곱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x-1 더하기 c가 된다. 이거 그 x 이퀄 1로 나누는 걸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조립제법의 어떤 성질들을 이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식이 하나 있고, 그래서 제일 만만한 거 x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좌변이 마이너스 1이고 우변이 1 집어넣으니까 저 괄호들은 다 날아가서 c 하나만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냥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x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b 곱하기 x-1 더하기 c는 2차식이 없으니까 이 x제곱이라고 하는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저 왼쪽에서 a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하고 c를 찾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x제곱 더하기 2x-4가 1 x-1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x-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 b를 하나 더 구해야 되는 거니까 x 대신에 2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0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결론은 동일하니 여러분들이 제일 편하게 생각되는 숫자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입니다.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바깥쪽으로 빠지면 전체적으로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5니까 위로 볼록한 꼭지점이 1,2분의 5인 이차함수이고, x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니까 대칭성에 의해 마이너스 3에서가 2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왔다는 거 알게 될 거고, 최종적으로 갖다 집어넣고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7번으로 갑니다. x 더하기 y,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와 있는데 뭘 구하라 그랬냐면 x호승 더하기 y호승을 구하라고 했고 저거는 공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냐?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 갖다 곱해서 구하도록 하여라. 물론 저 두 개를 갖다 곱한다고 해서 x호승 더하기 y호승이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두 개를 갖다 곱하게 되면 x5승과 y5승에 추가적으로 x제곱 y세제곱과 x세제곱 y제곱이 더해지게 되고 얘는 x5승 더하기 y5승에 x제곱 y제곱으로 묶으면 xy제곱에다가 뭘 더 갖다 곱해 놓는 형태가 되는 거냐면 x 더하기 y를 더 갖다 곱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요 부분만 따서 계산하기를 원하는 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나와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없으니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x 더하기 y세제곱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더하기 y를 이용을 해서 구해야 할 것이고요. 그 계산하는 과정 중에 x 곱하기 y가 필요한데 x 곱하기 y가 없으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서 2xy를 갖다 빼서 만들어지는 공식에서 xy를 찾고 x세제곱 y세제곱 찾고 최종적으로 갖다 대입하여 x호승 더하기 y호승의 값이 얼마인지 구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방향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8번입니다. 4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1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상황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개수들 4a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b 하나가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뭐로 나누고 싶은 거냐면 x 더하기 2로 나누고 싶은 거니까 2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값.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더했는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거꾸로 알 수 있겠네. a가 6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다시 갖다 곱하면 d가 4가 될 거고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되고 곱하면 16 더해서 5가 되는 거니까 a, b, c, d 다 찾았고 그것들을 갖다가 더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8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틀리신 분들 좀 반성하세요. 9번은 어쨌든 복소수니까 제가 이쁘게 생긴 것 같아도 이쁜 애가 아니라고. 이쁘게 만들려면 복소수는 무조건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 곱하기 허수 단위 i의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 길었는데 허수 단위 i 기준으로 묶어서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선은 전개를 다 시켜보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i x 더하기 x 곱하기 i 그 다음에 플러스 2i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실수 부분은 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허수 단위 i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된다고 했냐면 실수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누가 날라가야 되는 거냐면 뒤쪽에 허수 단위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양변에 마이너스를 갖다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인수분해하시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마지막 선택의 문제에서 x가 2건 마이너스 1이건 그 복소수 자체를 실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건 맞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었죠. 뭐가 아닌? 0이 아닌. 맞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아마 요 실수 부분을 0이 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나머지 하나를 택해서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9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 보니까 2차 방정식이 뭘 안 갖도록? 실근을 안 갖도록. 간단한 문제죠. 뭐 이용하면 돼? 판별식 D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0보다 작다 계산해 보시면 1차 부등식 만들어질 거고 그 부등식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체킹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11번으로 갑니다. 자, 요것도 우리 많이 봤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우선은 문자가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려면 한 개만 문자 나머지는 상수 취급해야 되는데 문자로 봐야 되는 녀석의 기준은 차수가 가장 낮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가만 보니까 x도 y도 둘 다 몇 차냐면 2차니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x를 기준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다. 그래서 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가 플러스 a-y 곱하기 x가 있고 마지막 상수 마이너스 2y제곱 더하기 7y 마이너스 6이 있어가지고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2y제곱 더하기 7y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게 상수 취급 당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요거를 우선은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로 잘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를 동시에 이런 식으로 갖다 곱해 놓으면 플러스 4y 그 다음 플러스 3y 해서 가운데 플러스 7y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 뒤쪽에 상수라고 하는 그 y로 표현된 녀석들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2y 더하기 3과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의 곱으로 표현되는데 x 해에서 가운데 여기 있는 요 녀석 얘랑 갖다가 더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1-y가 되겠죠. 그래서 x하고 y에 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a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도 이 문제는 저렇게 인수분해 했을 때 값이 어렵지 않게 튀어나오는 약간 정상적인 형태의 모습이고 이 문제가 약간 조금 복잡해진다면은 판별식을 2번 쓰는 풀이도 있는데 그거는 문제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2번으로 갑니다. 이차 함수가 k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 누가 먼저야? 이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x축에 접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d b제곱 그래서 2k-a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2bk 더하기 3이 0이 되게 만들어주네. 그래서 전개하시면 4k제곱 마이너스 4ak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k제곱 더하기 8bk 마이너스 12가 제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4k제곱 날라가고 8b 마이너스 4a 곱하기 k 그 다음에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2가 제로가 된다 라고 하는 게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k에 관한 항등식의 꼴인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을 k 기준으로 묶고 k 앞에 붙어있는 상수와 k가 없는 상수들이 모두 다 0이 되게 만들어주는 a값 b값 구하여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12번까지 했습니다. 아직 절반 못 넘었어요. 다음으로 갑니다. 13번. 자, 두 다항식 f하고 g가 있다. 말이 되게 길어 보이지만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잖아. 그래서 EFX-GX라고 새롭게 구성된 식을 x-1로 나눌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건 2 곱하기 F1 빼기 G1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고 fx 더하기 2gx라고 구성된 식을 x-1로 나눌 때 나눠 떨어진다는 건 f1 더하기 2 곱하기 g1이 0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연립을 하시면 분명 f1의 값과 g1의 값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계산해 내실 수 있을 건데 그걸 알고 나면 최종적으로 2x제곱 마이너스 fx 곱하기 gx를 x-1로 나눌 때 나머지는 저 식에다가 x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2 마이너스 f1 곱하기 g1이 된다. 갖다 대입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건 여러분들한테 맡겨보고 다음 14번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생긴 문제 뭐 하는 겁니까? 치환해서 가는 거죠. 치환해서 인수분해해가지고 식 간단하게 만드는. 그래서 제일 많이 보이는 2024를 A라고 할 거고
그러면 뒤쪽에 있는 2025는 자연스럽게 a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1 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위에 있는 분자는 인수분해하면 a-1과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의 곱이고, 분모도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의 곱이 되는 거니까 날라가고, 남는 건 a-1이고 a가 2024니까 갖다 집어넣고 나면 어렵지 않게 답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아 맞아 그렇게 푸는 문제였었지 라고 하는 걸 알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해설들을 통해서 완벽한 답안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15번도 보셨었던 문제일 것 같은데, 저 분수꼴을 있는 그대로 갖다가 전개시켰다가는, 그러니까 통분했다가는 되게 속이 터지는 일이 벌어질 거잖아. 그래서 뭘 이용을 했었냐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녀석이니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5가 그리고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5가 둘 다 0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한쪽으로 잘 넘겨서 생각을 해보자면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가 될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두 번째 식에서 우변을 거꾸로 이항하면 똑같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5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은 다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첫 번째 거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분의 1, 두 번째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4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에 통분하면 알파 마이너스 4, 베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위에 분자가 알파 마이너스 4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알파하고 베타를 활용하여 근과 괴수와의 관계를 써보시면 두 개를 더한 건 마이너스 2고 두 개를 갖다 곱한 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전개시켜서 위에서 계산한 값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최종 결론이 무엇인지 잘 만들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식이 복잡하게 나오면 그것들을 간단하게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0, 1, 5,0를 지나고 꼭지점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3 이퀄 0 위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선은 a라고 하는 녀석의 부호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는데, 두 경우의 함수 모두 다 지금 어디에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1하고 5에서 만나는 함수란 말이야. 왜냐면 마이너스 1,0하고 5,0를 지난다 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0하고 5,0를 지나니까 두 녀석의 가운데는 누가 있는 거죠? x = 2라고 하는 항상 축이 있는 거지. 그래서 x = 2라고 하는 축을 갖는다는 거는 이 꼭지점의 x좌표는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2, 어쩌고 저쩌고일 수밖에 없고, 그 꼭지점은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여기는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x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으면 4 더하기 y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y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림이 되는 겁니다. a가 0보다 클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차 함수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마이너스 1,0하고 5,0를 지나니까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5를 갖다 곱한 건데, 최고 차이 계수 뭔지 모르니까 a를 갖다 곱해놓고, 그 녀석이 2, 마이너스 1을 갖다 지난다고 했으니 x에다 2 갖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9a가 마이너스 1이고 양변을 마이너스 9로 나누면 a가 9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었던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9분의 1인 거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5까지 갖다 곱해 놓는 거니까 완벽하게 찾았고 전개시켜서 위쪽에 a, b, c 비교하여 최종 결론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원래 나와 있었던 2차 함수가 ax제곱 플러스 bx가 아니라 a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였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 개수 판단하실 때 조금만 조심해 주십시다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플러스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라고 해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은 할 말이 없죠. 내가 낸 문제가 아니니까. 지훈이가 가서 따져보세요. 따질 건가요? 따지겠대요. 역시 성격이 더러운 건 내가 알고 있었지만 다들 뭐 반박하지 않는 거 보니까 다들 뭐 쟤는 성격이 더럽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자, 17번입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이렇게 그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17번에 이거 그 교과서에 나온 문제예요. 지금 학교에서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뭐 또 개정교육과정 책이니까 예전에는 나와 있고 이번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OA, OB, OC가 3면체인데 서로 수직이면서 그 다음에 길이를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AB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고 있을 때 삼각형 OAB, 삼각형 OBC, 삼각형 OCA의 넓이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삼각형 OAB의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AB, OBC는 2분의 1 BC, OCA는 2분의 1 CA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 합을 구하라고 하는 게 2분의 1로 묶어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값이 얼마냐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거 해석만 해놓고 나면 뭐만 알면 되는 거냐면 가운데 안쪽에 들어있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값이 얼마인지만 알아내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요 두 가지 조건을 활용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를 활용을 해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17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니다. x24승 마이너스 1을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x를 구하는 과정이고 네모칸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활용을 해서 ax하고 rx를 찾고 ax하고 rx에다가 1과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의 값의 차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x24승 마이너스 1을요. x-1로 나누면 나눠 떨어집니다. 왜냐면 x에다 1 갖다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오냐면 0이 되니까요. 나머지가 0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나눠 떨어진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조립제법을 이용을 하래. 근데 조립제법 이용할 때 이제 x24승, 23승, 22승, 21승 이렇게 가다가 x 그다음에 맨 끝머리의 상수가 마이너스 1로 표현되어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을 뭐로 나누는 거냐면 x-1로 나누는 거니까 x-1이 0이 되게 만들어주는 1값을 왼쪽에 써놓고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반복이 돼봤자 계속해서 뭐만 나오게 될 거냐면 1만 반복해서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과 1을 갖다 더해서 0이 돼서 나머지가 0이고 나눠 떨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x24승 마이너스 1을 x-1로 나눴을 때 이만큼이 몫이고요. 제일 위쪽 차수가 몇 차가 되는 거냐면 23차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x24승 마이너스 1은 x-1에다가 x23승, x22승, x21승 하고 쭉쭉쭉 가다가 x 그 다음에 1까지 갖다 곱하는 것이 되고 여기는 이만큼의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써져 있는 AX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1을 한번 갖다 집어넣어 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X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 AX를 뭐로 나누라고 했냐면은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궁금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AX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만큼의 식을 다시 한번 X-1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1이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맨 끝머리가 얼마일까? 맨 끝머리가 23, 22. 지금 얘가 몇 차야? 여기 동그라미 치는 게 23차죠. 근데 22차 밑에 1이 오는 거고 21차 밑에 2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합쳐가지고 몇이 되는 거냐면 위에 거 차수하고 아래 숫자하고 갖다가 더해서 23인 거죠. 근데 여기는 차수가 없는 상수 쪽인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와야 된다? 23이 와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맨 마지막에 얼마가 되는 거다? 24가 되는 거다. 다시 말해 지금 우선은 x-1이 있고 그 다음에 저 ax라고 하는 식을 x-1로 나눠 봤더니 여기는 요 1은 22차부터 출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x의 22승 그 다음에 2 곱하기 x의 21승 하고 쭉쭉쭉 가다가 맨 끝머리에 이제 23이라고 하는 상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24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전개시키면 x-1의 제곱에다가 x22승 어쩌고 저쩌고 여기 23 그 다음에 더하기 24 곱하기 x-1이 되는 거죠. 그게 RX인 거야. 주어진 식을 뭐를 이용해서 나눴냐면 x-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이게 몫이고 뒤쪽에 있는 이 24 곱하기 x-1이라고 하는 녀석이 차수가 2차보다 낮은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RX인 거죠. 거기다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18번인데 중간에 뭔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만한 문제가 하나 퉁 튀어나와서 18번부터는 어렵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중간에 이게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역배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번 문제보다 18번 문제가 조금 더 연산이 복잡한데 20번 문제가 더 쉬운데 배점은 더 높잖아. 4.7점으로. 오케이? 그 중간에 어려운 문제 하나는 학교 내신에서는 분명 튀어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 갖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3i가 되는 복소수를 z라고 할 때 자, 이게 스님이 문제 풀 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뭐냐면 z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그럼 z를 a 더하기 bi라고 놓고 계산을 해가지고 a 값 b 값을 직접 구하렴. 오래 걸립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케이? 관계식이 나온 게 아니라 a 더하기 bi를 직접 제곱을 해야 돼서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 z제곱이 마이너스 2 더하기 3i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허수단위 i가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거를 마이너스 1을 반대쪽으로 넘겨서 양변을 제곱해. z의 제곱 더하기 4z제곱 더하기 4가 마이너스 3. 근데 얘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은 z의 제곱 마이너스 3z제곱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제일 편하게 갈 수 있냐면 어쨌든 z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2 더하기 3i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걸 직접 제곱을 해서 z 4제곱을 직접 계산합시다. z제곱도 알고 있고 z 4제곱도 알고 있고 나머지 3개를 더 구해야 되긴 하지만 z 4제곱을 직접 구해보자는 거는 z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더하기 3i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4 마이너스 12i 플러스 9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 다시 말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곱하기 허수단위 i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걔들은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녀석들은 3차, 1차 그 다음에 분수꼴이니까 조금 이상하잖아. 그래서 저 빨간색 친구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가 z인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z3제곱은 z4제곱이 될 거고 4z는 플러스 4z 제곱이 될 거고 13은 그냥 있을 거고 분모에 있는 z는 여전히 뭔지 모르지만
분자의 z 4제곱과 z제곱에는 뭔가를 갖다 집어넣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i, 그 다음에 플러스 4 곱하기 z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i, 그 다음에 더하시 플러스 13,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z분의, 다시 한번 전개를 갖다 시켜보시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i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12i 플러스 13 의도를 갖고 있었네. 계산하면 얼마야? 분자가 0이 돼버리죠. 맞습니까? 홀수 차수들에 대해서 z가 뭔지, z세제곱이 뭔지, z분의 1이 뭔지 다 모르지만 홀수 차수 그리고 분수 갖고 있는 녀석들 죄다 묶어서 계산을 해보니 한 खे 날라가더라.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저 빨간색 계산한 것들은 다 0이니까 z4제곱 마이너스 3z제곱만 알고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계산해서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약간 뭐 한 90% 이상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 접근 방법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었던 형태의 문제인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3이 되도록 은규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두근을 뭐라고 놓을까요? 그치. 원래는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로 많이 놓잖아. 근데 알파 베타라고 하는 미지수 두 개를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두근의 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베타가 큰 녀석이라고 가정을 하고 하나를 알파 더하기 3이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이고, 두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 더하기 3이니까 a분의 c 3m 제곱 더하기 2m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식은 뭐에 관한 식이냐면 m에 관한 식입니다. 왜냐면 m들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생각이냐면 이 알파가 3 반대쪽으로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이고 양변 2로 나눠가지고 알파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첫 번째 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두 번째 건 마이너스 m 더하기 2 전개하면 m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랑 얘랑 같죠. 한쪽으로 넘기면 2m 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결론 내리시면 되긴 하는데요. 어차피 뭘 물어봤어요? 모든 값들을 곱 물어봤죠? 그러면 m값 구할 필요 없이 시간 아까우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답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두 근의 차가 3이기 때문에 두 근을 각각 알파와 알파 플러스 3이라고 설정하고 계산한 형태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으로 갑니다. 자, 2차 함수가 첫 번째 x축이랑 안 만남. 그건 이거 이퀄 제로라고 했을 때 판별식 d x 앞에 붙어있는 개수 짝수니까 4분의 d. 그래서 b'의 제곱 2k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서로 접한다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x 더하기 4k제곱과 3kx가 같다. 한쪽으로 넘겨 x제곱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2x 더하기 4k제곱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지금 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만드는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2기는 한데 그냥 제곱할 거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6k제곱이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아래 거 빨간색 계산했을 때 2차 방정식이니까 k가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위쪽에 파란색 조건을 만족시키는 k 값을 결론으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8, 19가 조금 위기였는데요. 20, 21 넘어오는 거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딴딴딴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22번.
수학 문제는 꼭 못된 놈들이 나오죠. 잘못 기억하고 찢어먹고 공식을 잊어먹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하면 되는데 꼭 그거를 우리 보고 제대로 되돌리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는 성립해. 공식을 잘못 기억했지만 2 플러스 4i가 근이면 누가 근일 수밖에 없냐면 2 마이너스 4i가 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a분의 b에다가 루트 안에 그 허수단위 i를 아마 저 b제곱 플러스 4ac가 만들어줬을 것인데 그게 한 번은 플러스고 한 번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허수단위 i의 부호가 반대로 된 근이 하나 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2 플러스 4i, 하나는 2 마이너스 4i. 근데 그 두 개의 근이 한 번은 a분의 b에다가 루트 어쩌고 저쩌고를 더하고 한 번은 a분의 b에다가 루트 어쩌고 저쩌고를 갖다 빼는 거니까 그 두 개를 갖다 더하면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날라가고 a분의 2b만 남는데 그게 여기는 요 2 플러스 4i하고 2 마이너스 4i를 한 번씩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준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4가 되겠죠. 2b가 4a고 그래서 b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2a가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b는 2a예요. 그래서 b는 2a고 얘는 공식을 이렇게 생각했었나 봐. 원래 공식에다가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공식에다가 요 관계를 집어넣으면 x는 a분의 b 대신에 2a 풀마 루트 b 대신에 2a 집어넣으면 4a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ac죠. 그래서 a로 나누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a 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a분의 4c. 그래서 얘가 2 플러스 4i 2 마이너스 4i가 되는 거니까 저 루트 안쪽에 4 더하기 a분의 4c가 얼마가 되어야 될 거냐면 마이너스 16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6이 4i로 표현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a분의 4c가 마이너스 20이고 4c가 마이너스 20a이고 c가 마이너스 5a가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b하고 c를 다 뭐에 관해 표현을 했냐면 a에 관해서 표현을 해놨고 그래서 b에다가 우리가 지금 구한 결과들을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ax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양변 a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올바른 근의 공식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다시 구해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차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빼라고 했으니 최종적으로 다시 또 뭘 활용하도록 하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2번이었고요. 23번으로 갑니다. 자,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2의 그래프가 y는 4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y는 마이너스 4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하고 b라고 부르도록 하지. 그러면 그 점은 직접 찾아보자. 얘랑 마이너스 4랑 같아. 그러면 지금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6이고 양변 2로 나눠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3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다 다시 쓸게요. x 마이너스 3은 풀마 루트 3이고 그래서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결론이 뭐냐면 a라고 하는 점은 3 마이너스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은 3 플러스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우선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하고 그 다음에 y는 x 더하기 3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cd라고 하지. 두 개 만나는 거 계산 한번 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과 x 더하기 3이 만난다. 어디서 만나냐?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0인 거고 x로 묶었을 때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얘는 x가 0,
또는 x가 3일 때 만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거냐면 이렇게 좌표 평면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일 때 어차피 y는 x 더하기 3 위의 점이니까 여기가 0,3 여기가 3,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다가 표현해 놓은 이 두 개의 a하고 b라고 하는 점은 어쨌든 아래쪽으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4가 있어가지고 대충 봤을 때 a가 이쯤에 3 마이너스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4 b가 이쯤에 3 플러스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a, b 이렇게 이어준 선분 그 다음에 이 c에서부터 d까지 얘가 c고 얘가 d인데 c에서부터 d까지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삼각형의 최대 넓이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그럼 그 최대 넓이는 결국 언제 나올 거냐면 밑변의 길이는 AB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높이가 최대가 될 때 나올 것이고 그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거는 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다시 말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라고 하는 이 1,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미안합니다. 한 번만 다시 그릴게요. 신나서 그리다 보니까 얘가 아래로 블록해야 되는데 위로 블록하게 그림을 갖다 그려버렸어요. 네, 한 번만 다시 그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지우고 그 두 개의 점 만나는 점 자체는 차이가 없는데 0,3 3,6이었죠. (1,2라고) 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고 얘가 0,32이고 여기가 3,6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P라고 하는 점은 여기 C에서부터 D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점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최대로 올라갔을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는 이 3,6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3 플러스 루트 3에서 3 마이너스 루트 3을 갖다 빼면 되는 거니까 2 루트 3 높이는 마이너스 4에서 6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10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갖다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25번 두 문제 남았고요. 24번도 교과서에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3본고 아이들 자체는 처음에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막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선분 AD가 1, 2고 그 다음에 선분 CD가 X라고 되어 있고 지금 삼각형 CAD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CBA가 뭐냐면 닮음이에요. 그래서 그 녀석들의 어떤 길이의 비율이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선분 AC의 길이는 삼각형 ADC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X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선분 AB의 길이가 X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1로 표현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X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1과 한 번 더 루트 X제곱 더하기 1과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갖다 곱한 게 2가 된다. 양변에 2x 갖다 곱하면서 정리해보면 x제곱 더하기 1이 4x 즉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 0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 3차식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3차식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미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 0인 걸 알고 있고 그래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뭐로 나눌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로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2x 갖다 곱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2x고 또 위에서 아래를 갖다 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다시 한번 마이너스 1 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걸 갖다 빼면 마이너스 8x 더하기 2 다시 말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과 2x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하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8x 더하기 1을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데 어차피 저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0이니까 여기는 요 마이너스 8x 더하기 2만 구하면 되는데 x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 쓰셔야 됩니다. 근해 공식을 쓰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x가 1보다 작다고. 그래서 그 1보다 작은 x값 갖다가 집어넣고 계산해서 결론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마지막 25번으로 갑니다.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저 2차 함수의 최대값이 어쩌고 저쩌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우선 묶어주면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바깥쪽으로 빠지면 2a제곱 마이너스 a 즉 여기다 쓸까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제곱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위로 볼록한 꼭지점의 좌표가 a, 2a 제곱 마이너스 a인 2차 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게 그 a, 2a 제곱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갔는데 a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0에서부터 2까지가 어떤 범위인지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거를 최대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총 3가지 범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예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0에서부터 2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x 이퀄 a는 사실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2하고 a를 비교했을 때 a가 2보다 큰 경우 두 번째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0과 2에서 어디가 더 위쪽에 올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꼭지점의 좌표 여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다시 말해 그림 자체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2차 함수였었고 지금 꼭지점 a 그 다음에 여기가 0. 그래서 a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여기 첫 번째에 나와 있는 a가 2보다 큰 경우에는 최대값이 언제 나오는 거냐면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2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f2가 0이 되는 걸 찾아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f2가 0인 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4 더하기 4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 그래서 a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a 마이너스 4가 0이고 인수분해 하시면 a 더하기 4하고 a 마이너스 1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마이너스 4 또는 1이 되는데 둘 다 안 됩니다. 왜냐면 어떤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냐면 a가 2보다 클 때만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4하고 1은 둘 다 주어진 문제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 두 번째 케이스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면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인 2a제곱 마이너스 a가 0인 게 되는 것이고 얘는 a 곱하기 2a-1이 0이니까 a는 0 또는 2분의 1이 되겠죠. 0도 2분의 1도 둘 다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가능하겠죠. 최종적으로 a가 0보다 작다면 최소값은 언제 생길 거냐면 0에서 생기겠죠. 그래서 함수에다가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0 되는 건데 인수분해하면 a 곱하기 a-1이 0이니까 a가 0 또는 1이 되는 겁니다. 범위 안에 안 들어가죠. 또 가능한 게 없다. 그래서 가능한 a 값들은 0과 2분의 1이다.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답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